를 규정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1항에 보면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의입원을 원하면 자의입원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자의입원을 원치 않고 소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 보면은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유기는 길거리나 땅을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당사자들은 가족들에 의해서 정신병원과 SBS에서 보도된 대구 심화원 같은 그런 요양시설에 유기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제 입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당했냐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병원에 바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서 정신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도 굉장히 불법적인 과정입니다. 소위 사설 응급이송단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가족들의 얘기만 듣고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만약에 욕설을 한다든가 소리 지른다든가 거부를 하면 사건도들로 손을 꽁꽁 묶어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들은 경찰도 아니고 교육받은 119 구급대원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강제 집행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 멀쩡히 있다가 가족들의 그냥 신고로 정신병원에 끌려갔는데 의사와 면담을 했을 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의사 앞에서 소리 지릅니다. 대중에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 이 사람 사회가 있고 타의 위험성이 있구나, 욕을 하고 소리 지르는구나, 그럼 입원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강제 입원의 절차인 겁니다. 우리의 소명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려가면 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의입원을 선택하지 못하고 강제 입원을 당하는 이런 현실을 보도진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혀 우리 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소위 정신보건법 개정 시안이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5월 달에. 본 법의 정확한 명칭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를 위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셔야 되듯이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이 아닙니다. 그냥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거는 국사에서 모든 국민을 정신건강이라는 건강 증진이라는 미명하에 온 국민의 정신 이력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는 어떤 우리 복지조항이 살짝 개입돼서 그 뒤에 정신질환자의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안이라는 그런 해괴망측한 명칭이 길어진 거죠.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전 정신보건법과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안에서 물론 나중에 나온 게 우리 인권을 보장한다고 하겠죠. 거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 1명의 동의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를 2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어때요? 더 객관적으로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 2명 중에서 1명은 반드시 국공립병원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병원에 있는 의사를 1명을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정신과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1명은 우리가 강제 입원된 병원입니다. 또 한 곳은 국공립병원이 되겠죠. 우리나라 국립정신병원이 5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어떤 일의 오버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정신과 의사들은
친목 단체가 다 있습니다. 서로 잘 압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병원에서 국립병원으로 옮기고 국립병원에서도 민간병원으로 옮겨옵니다. 아무리 의사를 2명 책정해도 다들 친구예요.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사 1명 늘리고 그런다고 우리가 강제보험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이번엔 내가 봐줬으니까 다음번엔 네가 봐줘. 얼마나 의사들끼리 친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인권의식이 있었으면 왜 우리가 이런 길거리에서 쪽팔린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의사들을 추구한다고 인권 보장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1명이라도 제대로 된 인권의식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의사 100명을 모아놔도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 줬습니까? 강제 입원이 80%가 넘는 부끄러운 한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 18년 동안 투쟁했습니다. 10번 넘게 강제 입원됐습니다. 누구한테도 회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사람이라고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수많은 당사자들이 전국에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회 시 사진을 올리고 녹취록을 올리면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당사자 부모님들과 당사자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 함께 동참하지 못해서 고맙다, 우리를 대변해줘서. 우리가 비록 서울 면세점 앞에서 작은 시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전국에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고 결국에는 전 세계에 반인륜적이고 권위적인 정신과 교수,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 공무원, 더 나아가서 소위 잘나가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계약된 정신보건법을 붙잡고 있는 거에 너무 화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 불이치 판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사설 응급 이송단이 불법적으로 이송하고 감금하고 폭행한다는 언급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언급은 통신 면회 자유를 치료 목적으로 한다는 것도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신, 소위 전화도 못합니다. 인터넷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6개월 갇히면 인터넷 아이디나 비밀번호 기억날까요? 6개월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제가 활동가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발언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서울까지 올라온 건 아닙니다. 조그만 힘이나마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연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당사자 운동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당사자들도 논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설득적이고 더 나아가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